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항상 비쌉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시간에 투자해서 뭐 재개발 선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재개발 우리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재개발 거의 이제 뭐 2억 이상, 뭐 3억 이상 아주 극초기에 재개발 투자를 해도 이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투자금도 내가 없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진흙 속의 진주를 찾아서입니다. 아파트 가격 정말 비싼데요. 이 재개발을 통해서 좀 이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목들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아직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1억 미만으로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의정부에 있는 가능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지 아파트들의 가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70억, 80억, 진짜 말이 쉽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격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상급지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낡았지만 신축으로 되는 그런 재건축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34억에 거래됐던 것이 2월에는 35억, 3월 8일에는 38억, 3월 29일에는 무려 49억 7,500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월에서 3월 불과 지금 2개월 만에 거의 5억이 오른 꼴인데요. 2개월 만에 5억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무주택자 분들은 나는 집이 없는데 집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재건축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 올랐나 살펴보면은 재건축 말고도 이런 상급지 아파트들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차 이상이 된 뭐 레미아 펄스티지라든지 잠실의 엘스라든지 뭐 반포 자이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계속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만 그렇게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위 가격이라고 하죠. 우리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를 나열했을 때 그 중간 가격이 중위 가격입니다. 그래서 고가와 저가를 합쳐서 평균을 낸 가격보다 좀 이 시세의 흐름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지금 1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 가격이 지금 9,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 그리고 서울의 전세 중위 가격도 5억 5천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중위 가격은 오르지 않았느냐? 중위 가격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강남 이렇게 오르고 서울의 중위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강북의 중위 가격 그리고 수도권의 중위 가격 그리고 전국의 중위 가격도 전부 다 시간의 흐름을 두고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시면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짜시냐면요.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을 노립니다. 그래서 청약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맞는 청약 상품이 있으면은 이제 청약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또 저축을 하죠. 돈을 모아야죠. 저축을 하는데 우리 월급 받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 소득이 있을 것이고 월급 받아갖고 내가 쓸 거 쓰고 남는 돈으로 이제 저축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 집 마련이 청약 그리고 저축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자본소득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소득은 뭐냐면 금융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 될 텐데요.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작으나 크나 강남이나 강북이나 수도권이나 시간을 두고는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자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본소득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본소득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내가 원하는 아파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본소득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의정부 가능동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이 올해 2월에 다 좀 완료가 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키포인트는 소액 투자입니다. 우리 서울에 재개발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 아주 극초기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2억 이상 그리고
웬만큼 지역이 좋다 그러면은 3, 4억 정도가 이제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정부의 가능동은 이제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다 서울에 지목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금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사실 이제 극초기 재개발은 수익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은 그런 투자 방법인데, 가능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미 지금 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례율이라든지 아니면 보정률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은 분양가라든지 내 권리가를 좀 계산할 수 있고, 조합은 분양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 없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정부 가능동은 2, 3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요, 이제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그 정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조선시대에 관료들이 와서 정사를 나눴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의정부 그 지역은요,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서 구도심이고요.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가능동의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2만 세대가 들어오는 곳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만 세대의 그런 신도시급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나중에도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가능동은 의정부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의정부역에 GTX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역, 창동, 그리고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삼성역, 이렇게 해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으로서 이 강남 생활권에도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청약 계속 시도하시는 거 좋겠죠. 그래서 청약 시도도 가능합니다. 워낙에 이제 의정부에 저렴하게 이제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5억 이하,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청약 시 주택세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입주권으로 갈 수 있는 재개발 투자도 하면서, 그리고 청약도 계속 시도할 수 있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정말 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능동은 올해 2월에 구역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역 지정이 되고 전문 관리업체도 선정하고 설계자도 선정하고 창립 총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이제 주체가 되는 조합도 설립을 하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사업계획 인가를 받고, 조합원들 따로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도 받고, 멸실하고 착공하면서 일반 분양 받고, 이주하고 착공해서 완성이 되면 준공, 그리고 이주,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구역 지정부터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능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초기 재개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청파 3구역, 장이 13구역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용문동, 전농 14구역, 여러 가지 재개발 선정 지역, 주민 동의 과정이 있는 지역, 아니면 사업 제안을 했던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구역 지정이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이 없어졌냐를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들이 있어서 그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입안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테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검토를 해서 되겠습니다. 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또 선정이 되면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또 국토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통해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정하고 나서도 오래 걸리는 지역들은 짧게는 1, 2년, 그리고 이제 길게는 3, 4년 정도도 걸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청파 3구역, 장이 13구역은 사업 제안을 해놓고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문동, 전농 14구역, 용두동, 용답동 이런 것들은 주민 동의를 거둬서 지금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호암 1구역, 동호암 3구역, 청파 2구역, 효창동 역사권 시프트 원효로 1가 이런 지역들도 사실 서울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원효로 일가는 6억 정도로 굉장히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지역들도 아직은 구역 지정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가능동 중앙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구역 지정이 돼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추진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23년 2월에 주민 제한이 들어갔고요. 24년 2월에 입안 제한 반영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설명회랑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5년 2월에 정비계획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을 보면은 주민 제한하고 24년도에 선정되고 25년도에 구역 지정이 된 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열의도 중요하지만 이 허가권자의 그런 스탠스와 지자체의 그런 스탠스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45층에 9개 동이 들어오고 그리고 1,700세대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조합원 분양가, 권리자 분양가라고 해서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4평은 이 정도로 분양할 예정이다. 74제곱미터는 이 정도로 분양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추가 분담금 이슈가 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권리가액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을 했을 때 그 차액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느냐 아니면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예민한데요.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보정률이라는 게 있는데 보정률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례율이라고 사업성에 비례해서 나오는 그런 숫자도 있는데요. 3%로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곱하고 그리고 비례율을 곱해서 대략적인 내 권리가액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샀을 때 이 권리가액하고 실제로 내가 사는 금액하고 이 차액이 프리미엄이 될 텐데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사는지가 어느 정도는 내가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마진도 어느 정도는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인근의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정부에 더샵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더샵 아파트는 의정부 그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23년 11월에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의 입주권이 지금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프리미엄도 볼 수 있는데요. 7천에서 한 2억 9천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평균 프리미엄이 1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프리미엄은 일반 분양가에 비교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더하면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에서의 프리미엄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안전마진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능동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프리미엄도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프리미엄 대비해서 지금 거래가 되는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서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정부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의정부도 구도심이고요.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지만 좀 재탄생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능 중앙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동 재개발에 위치를 해 있는데 좀 이가 빠져 있는 5구역이나 이제 7구역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한 2만 세대가 들어오는 곳으로 신도시급의 그런 단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역과 가능역 여기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위치이고요. 의정부역은 또 GTX C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서울하고 정말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강남하고도 5정거장 동북부의 교통 중심인 청량리하고는 한 3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성역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주머니 사정을 보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1억 미만에 투자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우리가 계산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소개드렸습니다.
의정부가 저평가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역시나 진주가 숨어 있었나 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